수직선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 그래서 수직선 위에 있는 좌표를 나타낼 때는 자, 수직선을 긋는다는데 얘들아, 여기 수직선 귀찮다고 자꾸 직선으로만 선을 긋게 되거든. 너희들 여기 화살표 안 표현하고 그냥 선만 그어주면 안 돼. 알겠지? 이게 2학기 때 나오는 말인데 뭐냐면 여기 화살표가 있어야 돼. 이 화살표의 의미는 뭐냐면 끝나지 않고 계속 간다는 뜻이야. 알겠지? 만약에 이게 선이 여기서 선을 웬만하면 이렇게 딱 멈춰버리게 되면 이 선은 이게 시작이고 얘가 끝인 거야. 그러니까 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자연수는 끝이 있어 없어? 없었지. 그래서 계속 가기 때문에 화살표 붙여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화살표가 반드시 양쪽으로 표현이 돼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좌표에 대한 그 좌표 이름이거든. 이게 바로 이름이야. 보통 수직선 위에 좌표의 이름을 알파벳 대문자로 나타내. 알겠지? 이름을 대문자로 나타내고요. 소문자 잘 안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 A 적혀있는데 이건 보통 숫자를 써요. 그래서 자, 수직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이름, 밑에는 숫자를 쓰는 게 바로 수직선에서 나타내는 거거든. 예제를 한번 보죠. 봐요. 여기 양쪽에 화살표 끝까지 가고 있다 표현되고 있죠. 끝난 게 아니라고. 4에서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음 것도 계속 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4에서 끝난 게 아니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계속 간다는 얘기고요.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알파벳 나와 있고요. 이 선을 기준으로 밑에 숫자가 나와 있는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지. 이게 규칙이야. 수직선을 나타낼 때의 규칙을 우리는 좀 기억해 줘야 돼. 알겠죠? 이게 규칙이라는 거야. 자, 볼게.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는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하는 수를 그 점의 좌표라고 얘기한다. 그 점 P의 좌표가 만약 소문자 A일 때, 자, 여기 또 다시 규칙 하나 나와요. 쓰는 식의 규칙입니다. 이름을 쓰고요. 가로, 호가로 열고 숫자 쓰는 거야. 자, 이름을 써주고 가로 열고 거기에 숫자를 써준다. 이게 규칙이구나 라고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원점 있는데 원점은 기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의 점, 기준이란 뜻이야. 기준점이라는 거거든. 자, 이 원점이라는 뜻은 영어로는 원래 오리진 포인트, 오리진 스팟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시작되는 시초의 원시점 뭐 이런 거야. 알겠지? 시작을 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시작한다. 그거를 수직선에서 원점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그 원점을 만약 표현할 때에도 여기 숫자 얘는 0이고 여기에다가는 5를 쓰는데 이거 알파벳으로 영어로 5야. 오리지널 할 때 그 오리진이 여기 온 거야. 그래서 이건 영어야. 5는 됐나? 자, 그럼 이 수직선 위에 A와 B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라고 했죠. A부터 한번 봅시다. 이름이 A 써주시면 되고요. 소문자 열고 그때 좌표 3이더라. 자, B라는 거 한번 볼게요. B가 있는데 가만 보니까 B 썼어요. 자, 원점에서 왼쪽으로 두 칸 마이너스 2인데요. 그리고도 2분의 1만큼 더 갔지. 두 칸 쪼갠 것 중에 한 칸 2분의 1만큼 더 갔다는 뜻이거든. 즉, 두 칸에다가 2분의 1을 더해. 얘 2분의 5가 되죠. 됐나요? 자, 2분의 5인데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방향은 마이너스, 왼쪽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됐지? 얼마만큼 갔다? 2분의 5만큼 갔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쓰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좋은 점이 뭐냐면 얘를 가분수로 놔둬도 돼요. 가분수가 괜찮다. 알겠지? 가분수 오케이야. 대분수 굳이 안 써도 돼. 그냥 가분수로 나타나는데 초등학교 때에서는 이 가분수가 결국 대분수로 바꿔서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인지를 생각하라고 했다라면 여기 초등학교 아니고 중학교죠. 중학교에서는 이거 어차피 대분수로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만 제대로 할 수 있는지만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포인트가 계산을 잘하니? 라는 거에 있기 때문에 또 대분수가 아닌 걸 굳이 대분수 바꿀 필요는 없어요. 알겠지? 바꿔줘야 하는 순간이 있긴 해. 어떤 거냐면 시간 활용 문제에서.
뭐 그런 문제에서는 바꿔줘야 돼. 예를 들면 1과 2분의 1 시간 이런 거 좀 싫어하거든. 그때는 1시간 뭐 예를 들면 2분의 1 시간은 30분과 같아서 1시간 30분 이렇게 활용해서는 바꿔주대. 알겠지?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분수로만 써도 되는 답에서는 그냥 가분수도 괜찮다. 자, 얘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옆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개념 확인 문제 너무나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번. 그렇죠. 정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쉽네. 자, 좌표평면 바로 가볼게요. 개념 2번. 자, 좌표평면으로 갈 건데, 자, 좌표평면 얘는 뭐냐? 자, 얘가 아까 전에 수직선이라 했거든. 그래서 왼쪽 오른쪽만 있었어. 이걸 보통 1차원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얘는 왼쪽 오른쪽 말고 위아래까지 생각해. 이거를 2차원이라고 해. 알겠지? 그렇죠. 보통 이런 단어 하면 좀 약간 덕후 같긴 한데 이게 2D야. 알겠지? 2차원은 2D라고 부릅니다. 2D입니다. 이게 2D예요. 3D가 있어요. 3D 있어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앞뒤로 간다. 이렇게 표현되거든. 그래서 이게 바로 3D야. 3차원이에요. 알겠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2D. 왼쪽, 오른쪽, 위아래. 됐어요? 이거 2D입니다. 2D.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이 좌표 표면은 두 수직선이 몇 개 나온다 밑줄? 2개가 나온다. 자, 원점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그렇죠. 90도로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로로 가는 점, 이거를 보통은 자, 표현할 때 보면 이 그림도 가만 보면은 보통 쌤들이 쓰다 보면은 양쪽에 화살표를 못 써가지고 써진 거 보면은 화살표가 이렇게도 나와 있어. 자, X한테만 화살표 있고 X 이렇게만 적혀 있지. 여기에도 화살표 줘도 돼. 근데 뭐 보통은 안 쓰는 경우도 있더라. 급해서 그런가 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Y축 세로로 위아래로 올라가는 거, 이거를 X 다음에 알파벳 뭐라 부를까? Y라고 하자. 이거 처음에 X라고 얘기한 사람이 데카르트거든? 그냥 그 사람이 가장 안 쓰는 알파벳 생각해본 게 X여서 그냥 미지수 X야. 알겠지? 그리고 X 다음에 나오는 알파벳 뭐죠? X, Y지. 그래서 얘가 Y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X축은 가로수축, 그리고 위아래 세로축을 우리가 Y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앞뒤로 움직일 수 있다 했지. 그럼 얘를 뭐라 부를 거다? 이걸 Z축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름 붙이는 걸 되게 편하게 붙였지. 그래서 아무튼 이 가로 수직선의 X, 세로 수직선을 Y축이라고 하고 X축과 Y축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밑줄 좌표축. 자, X와 Y 그리고 나중에 배울 3D에서 Z축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얘를 좌표축이라고 부를 거고, 자, 여기서 원점, 자,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원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근데 우리 원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 원점에 오는 뜻이 뭐라고? 오리진, 기원, 원시점 그 뜻이야. 그래서 영어로 오야. 자,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가 쓰면 좀 걸거치거든? 그림 그리다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잘 안 써지는 방향이 쓰다 보니까 여기 써지고 있어. 알겠지? 그래서 얘는 방향이 여기 써지고 있더라. 자, 수직선이랑 좀 다른 점이 몇 개 보이죠? 알파벳이 수직선보다 밑에 있다라는 점 특이했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양쪽으로 안 주는 경우도 있구나. 좌표 평면은 좀 특이하네. 약간 이런 거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좌표축으로 정해지는 평면이 있습니다. 이게 화살표가 없었지만 계속 나간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 면을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이 화면 자체가 총 몇 개로 나눠져? 4개로 나눠지고 있지. 이게 좌표 평면이야. 됐나요? 그래서 면을 어떻게? 자, 좌표축에 의해 정해지는 평면이 좌표 평면인데요. 이 좌표 평면이라는 것은 결국 나중에 면이 4개가 돼서
그거를 나중에 뭐라 부르냐면 사사분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사분면. 이게 사자야. 사분면. 사사분면을 해서 얘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걸 뭐라 하냐면 1.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1, 2, 3, 4.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좌표 평면은 결국 어떻게 될 거다? 4개의 면으로 나눠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됐죠? 자, 앞으로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점의 좌표가 있을 거야. 수직선처럼. 자, 쓰는 원리는 아까 수직선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바로 쓰는데 얘도 역시 규칙이야. 순서쌍이잖아. 마치 순서가 정해져 있어. 즉 뭐냐면 자, 바로 x의 좌표를 먼저 쓰고요. 이게 x좌표 먼저 써. 그리고 y좌표를 쓰는 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어. x좌표, y좌표 순이야. 그리고 이름을 먼저 쓰지, 앞에. 자, 이게 이름 p. 이렇게 붙인다는 거야. 즉,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순서상 a, b가 점 p의 좌표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동그라미 이름 써주고 a, b로 나타내자. 그래서 얘는 이름을 먼저 정한다가 중요한 거야. 그럼 아까 전에 수직선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이 A라는 거, 예제 2번 보면 A라는 이 점을 보면 이 A라는 점을 보면 X 먼저 얘기해줘야 하잖아. 이게 X지. X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90도로 간다 했거든, 다. X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 선에 있는 거와 같아? 2라는 선 위에 있는 거와 같아. 맞아? 맞니? x라는 기준으로 보면 이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두 칸 간 플러스 2가 돼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2라고 써도 돼요. 전 일부러 부호까지 그냥 붙인 것 뿐이야. 알겠지? 그리고 y 기준에서 봤을 땐 위아래로 움직인 거야. y는 위아래야.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몇 칸 올라간 거와 같아? 4칸 올라간 거 같아. 맞아? 그래서 얘는 플러스 4. 그래서 점 A는 플러스 2, 플러스 4야. X축으로, 즉 오른쪽으로 2칸, 그리고 위아래로 보면 위로 4칸 같기 때문에 A는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지. A는 2, 4. 이름 쓰고 A좌표, Y좌표 순으로 써야 한다는 거지. 다시 한번 볼게. B라는 녀석을 봤을 때 B라는 녀석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 원점 기준 왼쪽으로 한 칸 가고 있는 거 맞아? 원점을 기준으로 보면 왼쪽으로 한 칸 가는 거 맞아? 그럼 B라는 건 마이너스 일단 1이겠구나. 자, 그리고 위아래로 나누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3칸 가는 거와 같아. 맞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이겠구나. 그래서 이 B의 좌표는 어떻게 쓴다? B는 가로 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쓰자는 거지. 즉 이 좌표평면 나타낼 때 x, y 순으로. 그래서 이 그림을 안 주더라도 얘를 보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2칸 가고 위로 4칸 가게 된 그 점이 바로 A일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됐나? 원점이 어디지만 얘기해주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2칸 위로 4칸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됐니? 자, 이 비점도 원점이 얼마인지만 알려주면 왼쪽으로 1칸 그리고 밑으로 3칸 가면 있는 게 바로 B점이다 라고 읽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얘는 순서상은 그냥 말 그대로 규칙대로 써준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얘 지금 정리, 이거 2개 옆에 유제만 좀 정리해 보자.